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동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또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최근에 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겠다는 선후배들도 있고 연락이 몇 번 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쪽인가? 공부법을 한번 따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보다는 어떤 아웃라인으로 또 올려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시기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오늘 1차 먼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이제 1차는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한 편이에요. 채점하고 나서도 이제 상위 몇 %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되게 상위권의 점수였고, 최종적으로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학개론이랑 민법 두 과목이 있는데 1차는 그 중에 민법은 처음 공부할 때부터 끝까지 무조건 제일 선순위 과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2차도 동차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과목에 근간되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 2차 과목 교수님들도 1차에는 무조건 민법 위주로 2차도 자기 수업만 듣고서는 나머지는 다 민법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신에 이제 5월 6월 넘어가면은 자기 과목에 신경을 써라, 대신에 그 전까지는 무조건 민법을 집중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 처음에는 민법 먼저 무조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모든 과목의 기초에서 무조건 1차 민법 위주로 먼저 공부한다 라는 게 첫 숙제이자 해야 될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 학개론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봐보시면 한번 아실 수 있는데 3월에 보통 모의고사 한번 볼 거예요. 지금 3월이니까 학개론 계산 문제 아는 것 같아고 자 이제 풀기 시작하다가 그 뒤에 문제 다 찍어요. 그러니까 학개론 먼저 40문제 나오고 민법 40문제 나오는데 민법을 먼저 푸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순차적으로 학개론 먼저 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학개론 시간 배분 잘못했다가 민법에 아예 와장창 뒤에 다 찍어가지고 60번부터 다 찍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서 고득점을 받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개론 먼저 1번부터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개론이 유일하게 법이 아니라 개론이기 때문에 암기도 많고 이해 위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머지가 다 계산 문제인데 그 해에 시험 문제가 계산이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에 따라서 1차 합격률이 당락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1차 계산 문제 할 때 공부할 때는 여름 때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계산 문제 다른 특강도 있고 계산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카드 이쪽 이거 잘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영상을 설명했지만 계산 문제는 자기가 3번, 4번 봤을 때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공부할 때도 모르겠다라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그걸로 실제 시험 때도 지금 모르는데 시험 때 안다? 절대 몰라요. 계산 문제를 딱 봤을 때 못 풀겠다면 바로 제끼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서 나머지 다 풀고 마킹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 계산 문제 푸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분석을 했어요. 기출문제 최근 몇 년도 거를. 그래서 몇 번이 많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했고, 어떤 유튜버분 저 이분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합격하고 나서 진짜로 이분 전화번호 나와있길래 제가 유튜브 보고서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진짜 카톡을 보냈어요. 이분께서 누구시냐면은 찾아봐야겠다. 찾았다. 네, 부동산 작가 이경호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도 공인중개사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안면도 없지만 분석해주신 것 때문에 너무 좋은 점수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을 맹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운도 작용했겠지만 계산 문제를 이제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합격했으니까 4번이 올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보고 그냥 넘겼는데 이게 정말 꿀팁이에요. 정말 꿀팁인데 OMR 카드 마킹을 먼저 다 했잖아요. 다 했으면은 보통은 이게 오지선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제일 많이 마킹은 보통 이제 한 번호당 8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의 오차는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어떤 번호는 7문제, 어떤 번호는 9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8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빼고 풀었을 때, 내가 아는 거 빼고 정말 확실한 거 빼고 풀었을 때 가장 적게 나온 번호 있죠? 그걸로 다 찍으면은 3개, 4개만 맞아도 완전, 그럼 진짜로 합격 확률 정말 높아져요. 왜냐면은 일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공부를 일단 하신 분들은 5점, 2.5점, 7.5점 이런 3문제 차이, 2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근데 이 한두 문제 정말 가뭄의 단비일 뿐이 아니라 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이랑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거기에 시간 다 쏟지 말고 거기는 최대한 모르겠으면 바로 넘기는 습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 모르겠으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공부를 했었어야죠.
조지면 너 변사체가 된다.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찍기를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 기준에서 계산 문제는 어떻게 넘겨라 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넣고 내용을 알고 있고 문제를 풀 줄 아는 것들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뭐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제 영상을 보고 저도 어떤 분의 영상을 무심코 보고서 계산 문제를 정말 그때 4번으로 다 찍어가지고 제가 5개인가 찍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그중에 4개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80점대로 합격을 했어요. 엄청 높은 거죠. 거의 몇 개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페이지당 하나, 많으면 2개 틀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채점하고서 정말 기가 막혔었어요. 기가 막혔고, 근데 그게 다 틀렸어서도 아무튼 합격은 했죠. 왜냐면 민법도 80점이었고 학개론도 그게 다 틀렸었다고 해도 70점대였기 때문에 괜찮았겠지만, 그래도 5개 중에 4개를 찍어서 맞았다는 거는, 근데 저는 아무튼 다른 문제들은 확실한 문제들이 있었고, OMR 카드 저도 제가 지금 한 대로 했다면 OMR 카드를 봤을 때 번호를 보고 부족한 번호를 다 찍었어요. 근데 그대로 제가 합격을 한 게 맞고, 이게 좀 비화인데 제 시험장에 제 뒷자리에 있던 분이 감기 몸살이 났는지 계속 코를 훌쩍이고 나중에 손을 드셨나봐요. 이제 감독관님이 가셨는데 우는 거예요. 뒤에서 울면서 못하겠대요 시험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더니 이제 그 감독관님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번호나 찍고 이제 빨리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첫 번째로 이제 집중을 좀 방해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고, 아 무조건 난 붙어야 돼, 나 2번은 못해,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옆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분단 중앙 쪽에 앉았어요. 근데 제 옆에 한 칸 또 있고 옆에 한 칸 또 있는데, 맨 끝자리에 뒤에서 이제 제 대각선 뒤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코로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기침을 하시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래가 거의 이제 뭐 좀 더럽지만은 그 농도가 정말 짙은 가래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그 소리를, 정말 주기적으로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끔 이제 한 2문제꼴에 한 번씩 가래를 이제 하시면서 계속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신경이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풀게 되니까 제가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말대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인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마음으로 진짜 어떻게 집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행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랬었고, 마킹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감독관님 얘기해 주거든요. 최초에 물어봐요. 들어올 때 몇 분 남았습니다 말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이제 다수결의 의견을 듣고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10분 남았습니다 하니까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전 계산 문제를 아무튼 제 기점에는 다 풀고 나서 마킹을 끝냈고 계산 문제를 이제 보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별표 쳐놓은 것들이 있죠. 확실하지 않은 거, 마킹 안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최종 점검하고 있었던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마킹을 안 한 게 굉장히 좀 몇 개가 있었어요. 민법 같은 경우도 아리까리한 게 좀 있었고, 학개론은 이미 끝냈고, 마킹 방법은 다른데 이제 저는 학개론 끝내면 학개론 마킹 끝내고 그 다음에 민법 시작해서 민법 마킹을 끝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쭉 하라고도 하는데, 저는 심리적 특성상 뭔가 하나를 끝내놓고 이걸 다 했다고 한 거 마음속에 있어야, 모르는 것만 냅뒀다라고 했을 때 그래야 나중에 극단적으로 제출을 막 하게 돼도 이게 답안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한 번에 쭈쭈쭈 하다가 만약에 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풀었는데 답안지에 60점밖에 못 맞게 체크를 하고 주면 마킹하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점이면 합격을 하겠구나. 한두 팩이야 실례야. 아무튼 뭐 50점짜리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런 게 싫어서, 물론 이건 성향의 차이니까 이거는 각자 OMR을 체크하시는 게 편하고, 아무튼 마저 얘기하면 이제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이 한 15분 남았을 때부터 다 끝내가지고 이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진짜 빨리 푸는구나, 이분은 뭐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있어요. 저도 이제 마킹을 끝내고, 와, 1차는 붙었다, 1차 시작이 좋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분 남았다고 이제 1분 있다 걷습니다. 이제 감독관님이 갑자기 혼자 씨발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씨발 이래요. 개새끼야. 그래서 다 봤죠 이제 사람을. 갑자기 혼자 막 미친듯이 막 마킹을 하는 거니까, 마킹을 안 한 거지 한 과목을, 아니면은 뭐 마킹을 다 안 했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분이었고 이제 안경 끼셨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40대 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감독관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거둘 수밖에 없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감독관님이 이제 이분 차례 거둘 때까지 그냥 냅둬줬어요. 근데 이분 차례가 왔을 때 거들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처음 본 그런 어른의 처음 본 울부짖음으로 잠깐만요 제발 뭐 이것만 막 해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막 하는데 감독관님이 이제 실랑이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강제 퇴실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땡기고 잠깐만요 땡기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러다가 찢어졌어요. 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감독관님이 3분의 1 정도 찢어진 종이를 들고 그냥 OMR 컷에 합쳐가지고 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출입문을 막는 거예요. 감독관님이 가려는데 막더니 못 나간다고 이거 제발 합쳐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튼 그분은 이제 울면서 집에 갔어요. 1차 끝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분이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분은 이제 끝난 거고 아무튼 그런 비화가 있었다는 걸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정리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1차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제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공부 초기에 민법 위주로 공부했다. 그래서 민법이 2차 공부하는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위주로 먼저 처음에 보시라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은 잡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외우기도 해야 되고 계산 문제 위주나 심화 문제 위주는 처음엔 푸실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는 여름 이후에 푸셔도 충분하고요. 그거는 미리 외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야별로 계산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는 교수님들도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나 이제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거 보시면서 이제 대충 감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데 시간 쓰실 필요 없고 수험생이든 뭐 누구든 간에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얼마나 분배를 잘하냐에 따라서 시험까지 가고 시험 때도 그걸 시간을 갖다가 잘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분들에 한해서 합격이라는 단비를 주시는 거고 그 단맛을 느끼려면은 먼저 내가 많이 알고 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오늘 핵심은 계산 문제가 관건일 수 있는데 OMR 카드 마킹 다 하고 제일 적은 문항에 내가 정 모르겠으면 그걸 계산 문제를 찍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찍는 거가 관건이 아니라 찍기를 종용하는 이런 그 영상이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했고 많이 그렇게들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지만 오지선다의 장점을 활용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면 몇 번 정말 확실하다 이런 거 몇 개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시험을 풀고 나면. 그러면은 제일 적은 문항을 가지고 찍는 게 제일 높은 확률이 됐고 저 같은 경우도 5문제 찍어서 4개 맞았다 했죠. 그래서 정말 80점대로 고득점 합격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 더 모티베이션도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제가 시험장 얘기를 하면서 비화도 하면서 좀 시험장에 대한 긴장 그리고 좀 한번 웃고 가시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전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원래 시험장에서 그렇게 특이한 분이 몇 분이 있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한 분 정도 있을 수 있고 정리하면 오늘 공인중개사 공부법 중에 1차 핵심은 민법 위주로 공부해라. 그리고 계산 문제 제일 나중에 공부하고 나중에 푸는데 물론 강의 중에 계산 문제가 있다면 공부하지만 오지선다 중에 제일 모르겠으면 제일 적은 문항으로 이렇게 찍는 게 그나마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고 물론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 학계로는 그냥 커리큘럼 잘 따라가요. 그냥 진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방법을 추천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논하기보다는 큰 아웃라인 오늘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